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정말로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사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뉴스 댓글 보면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자이다.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법으로 처벌 강하면 뭐해? 어차피 존경하는 판사님이 다 풀어주실 건데. 등 비관적인 댓글이 줄을 이룹니다. 변호사님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대한민국 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의 약간 그 위치도 있지만 네. 그냥 이제 민간인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 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진짜 약간 질문하고 싶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센 것 같고요.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낮아요. 경범죄에 대해서. 경제 범죄, 경제 범죄. 재산죄 범죄, 사기,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실제 처벌 형량은 낮아요. 진짜 실제로 낮죠. 예. 네.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예. 그 회사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를 횡령을 했는데 예. 막 몇십억 되잖아요. 몇십억 해도 근데 몇년 했는데 몇 년 네. 나오고 살아. 근데 그 살고 갔다 오고 근데 그 돈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변제할 의무는 남아 있어요. 네. 갔다 와도. 네. 그런데 다 숨겨놓죠. 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도 한번 저희 회사를 음주운전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니까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우리 형법에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딱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은요, 술 취한 상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를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입법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네. 그건 완전 완벽한 살인인데 그렇죠. 음주운전자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인가요? 이게 판결이 약간 좀 고의범하고 과실범의 좀 구분인데요. 좀 아니라. 형법 이론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 죽이려고 마음을 먼저 먹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뭔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준비를 해서 실제로 실행을 옮기죠. 그래서 저 사람 죽이기로 먼저 마음을 먹고 네. 그냥 그 사람 죽이기에 준비를 한 다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건 엄연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의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음주운전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운전을 할 때 네. 교통사고 내려고 나는 술을 마셨다? 그것도 좀 웃기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운전하는 않죠.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이거죠. 나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사고는 날 수도 있어. 사고는 날 수도 있어.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사고는 날 수 있어도 인정할 수가 있나요? 네, 인정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자들이 자기는 사고를 안 낼 거라고 믿고 운전을 해요. 그쵸.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러죠. 운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매우 명확하게 형법은 명확하게 따지거든요. 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를 날 수도 있어. 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안 내고 조심히 해서 가야지. 그렇죠. 다 내가 술을 다 마셨지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셨지만 취했지만 음. 내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사고 안 내고 조심히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게- 일반 운전하는 사람들도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게 안 된다는 거지. 음. 술 취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 낼 위험성이 크고 사고 위험성이 크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강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유형 및 발생 경위 등을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사고 낸 사람 말고도 그냥 이렇게 음주를 하고 이제 그냥 핸들을 잡았다. 예, 이제 시동 켜고 이제 간다. 이제 그거부터 일단 범죄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예. 이게
고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판정이 나면은 그것도 이제 형량이 원래는 그냥 일반 살인보다는 더 덜 받겠네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그래서- 고의가 아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고 결국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 그런 처벌로 네. 적용되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전부 다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기본 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살인미수는 명확한 고의범인 반면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을 꼭 죽이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있는지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은 단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취운전 사망사고 처벌 형량을 징역 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규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은 법률적으로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살인 피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선량한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 법알못 편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